안녕하세요, 랭훈입니다. 댓글로 다주택자를 위한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주택자를 위한 투자 전략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분들은 사고 싶은 걸 사시면 돼요. 심플하죠.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똘똘한 아파트 투자. 대부분 서울이죠. 두 번째는 서울이 어렵다면 서울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투자. 그것도 어렵다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 이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을 요즘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서울 아파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33평대들은 27억, 28억, 29억 하다가 어느 순간 전부 다 30억으로 다 튀어올랐습니다. 우리가 세금 때문에 그냥 조금 미뤄두고 투자를 기다렸던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서울만이 좋은 투자처일까요? 상승률로 보면 경기도, 서울에서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곳들도 최근 5년 동안 상승률은 강남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어요. 3억짜리가 8억이 됐느냐, 10억짜리가 25억이 됐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상승률로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그런 부분으로 크게 확장을 하면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아파트도 상승률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 대비 뒤지지가 않아요. 자, 투자처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혹시 세금인데 그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 부분이 가장 걸림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주택이 아닌 걸 사면 돼요. 주택은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사면 되죠. 입주권은 토지 상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도 없거니와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토지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너무 어려워요. 입주권이 뭐죠? 그리고 갔더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진입 장벽이 높을 뿐이지 정말 좋은 투자처고 안정적으로 많이 오르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리스크도 적죠. 자, 취득세가 고민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구축을 샀을 때 과연 오를 수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다주택자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세금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취득세 중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해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이 가능한 투자처를 직접 찾으셔야 돼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중에서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양권을 샀을 때 기본적으로 취득세 자체를 안 내죠. 입주할 때 내야 되니까.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중간에 팔면 되죠. 물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양도세가 많잖아요. 양도세는 많죠. 취득세는 없잖아요.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안 내고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프리미엄을 덧붙여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피를 붙여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두 정상적으로 다 신고를 하시나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턱대고 오피스텔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아파텔 같은 그런 오피스텔을 사면 오릅니다. 취득세 중과도 없죠. 이제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하느냐, 이건 물론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해법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 안 된 초기 재개발 빌라 같은 걸 사도 되죠.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취득세 중과는 안 되죠.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면 시세는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미래 가치가 밝아지니까요. 만약에 초기 재개발 투자가 너무 리스크가 커 보인다면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도 됩니다. 대신에 취득세 중과가 되겠죠. 하지만 감정 가격이 워낙 낮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좀 적게 붙어 있는 구역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하더라도 그게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승폭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투자. 왜 안 되나요? 올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뭐 병원이라든지 좀 임차인이 잘 맞춰져 있는 상가를 사면 월세도 따박따박 나오고 실차익도 생깁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왜 안 되나요? 좀 핫하죠. 분양권을 사도 되고요. 기축을 사도 되고요. 다 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없어요. 4.6% 동일하죠. 그리고 돈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꼬마 빌딩 같은 투자를 해도 괜찮죠. 지금 강남, 서초,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등등등 입지가 좋은 곳들의 공시지가가 매년 10%씩, 10% 이상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하던 것들은 1년만 지나면 9천이 넘고요. 또 1년만 지나면 1억을 넘어요. 왜? 10% 이상씩 오르니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죠. 결론이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아무거나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힘들죠. 다주택자의 투자 전략은 사실 세금을 피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투자자의 최종 목표는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전략에서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공법이고 하나는 틈새 투자처예요. 전공법은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 적게 내거나 아니면 좀 정확하게 내더라도 확실하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면 틈새 투자처를 가져가는 건데 철저히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양도세도 나중에 좀 안 낼 수 있는 비조정 지역이면서 기타 등등 조건들이 만족되는 것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돈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투자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은 3억밖에 안 하는데 집값의 상승폭은 3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면서 취득세 중과는 안 되면서 종부세는 적게 내면서 양도세는 일반가세로 낼 수 있으면서도 확실히 오를 수 있는 100% 오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는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를 얻으면 돼요. 자, 다주택자 분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이에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한 편견을 조금 깨트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과거 한 7년 전으로 돌아가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 3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가격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사겠죠. 근데 30억에 사면 안 되나요? 되죠. 전세가도 같이 올라갔고 그 사용에 대한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 가치는 밝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투자를 못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세금을 생각하면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세금은 어떤가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높죠. 과거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조건이 컨디션이 동일하잖아요. 나만 불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거나 기다리거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세금 말고도 또 있어요. 너무 똘똘한 물건을 사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샀더니 야, 똘똘한 아파트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내 걸 다 정리하고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된다. 실제 그렇게 해도 한 3년 지났을 때 수익률 보면 상승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저 도봉구에 있던 아파트 5년 전 상승률하고 강남 서초구에 있는 상승률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가격 상승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투자 금액이 분명히 적게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도 거의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도 더 적게 내기도 하죠. 부담도 없죠. 한 개씩 털기도 좋죠. 물론 똘똘한 아파트의 장점도 굉장히 많긴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똘똘한 아파트를 살 수 없으면 그럼 적은 거를 사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압감을 좀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망설이는 게 과거의 수익률에 너무 집착해요. 내가 한 1억 넣으면 못해도 2년 내에 2억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취득세도 많고 양도세도 많고 세금이 많은 상황이고 더불어서 매가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옛날보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투자처만 찾으려고 하면 진짜 저 지방 끄트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수익률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대가 높은 거를 사면 그만큼 상승 시세 금액도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취득세 말고 이 종부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자, 5억짜리 아파트를 12개 가지고 있어요. 60억이죠. 이때 종부세가 얼마 나오느냐. 이걸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30억짜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러면 60억이 돼요. 자, 60억 정도 매매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 해 내야 되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냐. 1년 종부세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매년 3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60억 자산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3천만 원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싶으세요? 저는 전자가 좋다고 봅니다. 왜? 지금 30억짜리 아파트는 한 2년 만에 5억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걸 2개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년 만에 10억씩 오르고 있다는 소리인데 3천만 원이 그게 무슨 대수가 되죠? 램프 여러분,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걸 후회하지 마세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부동산 고민할 때요,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될 때는 보통은 하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늘 다주택자를 위한 영상 어땠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빠르게 부자 되세요. 피스!